일단 LMS 걸 들으셔야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강의 컨텐츠 중에 아마 5주차 5주차에 보시면 처음 나오는 여기 내용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이 보드 사용하는 거 한번 봤었죠, 그죠? 이 보드들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 스코프, AWG, 그리고 볼트메타, 파워스플라이, 그리고 디지털 포트들까지 여기가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어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GitHub 아이디가 YUNG1329인데요. 거기에서 이보드 그 파이썬 패키지를 다운받으셔서 설치하는 과정들, 그리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은 우분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루암 쪽에는 보면 여기가 우분투 기준으로 된 게 방금 전 패키지고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테스트할 내용들이 저항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오메 법칙을 검증하는 실험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실습은 저희들이 전원 쪽 여기 파워 쪽하고 볼트미터 측정하는 이 부분에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실습이고요. 랩 04는 저희들이 저항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저항의 컬러 코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선택 강의는 출석 확인에는 확인하진 않는데요. 저희들 컬러 코드 해석할 때 보면 톨러런스 컬러 코드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가 값을 나타내는 컬러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보통 톨러런스를 나타내는데요. 이 톨러런스가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가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통계 검증에 대한 걸 했었죠. 그죠?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구간 안에 성립하는 거 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10% 에러라고 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보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보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전압을 공급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이제 그 저항의 전압들을 저희들이 가변해 가면서 전류를 측정을 해서 이제 저항을 오메 법칙을 검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실험의 내용 구성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보드 패키지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어떤 구조로 생겨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항의 컬러 코드는 어떻게 읽어내고 실제로 브레드보드에 저항을 올렸을 때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메 법칙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할 때는 항상 그 오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에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값들을 측정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이론 내용이고 실제 실험에서는 저희들이 저항 값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 저항들을 여기 보시면 컬러 코드들이 여기 저항들을 보고 컬러 코드를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 해오셔도 됩니다. 예비 보고서 양식을 제가 만들다가 이제 미리 이렇게 예비 보고서 올려놓은 게 지금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내리고 제가 양식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있는
예비 보고서는 그냥 어떤 링크를 보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 있는 각각의 저항들의 컬러 코드를 적고 값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항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DMM을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을 하고 나면 마지막 띠가 톨러런스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알려준 값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측정을 하면. 이 컬러 코드 밸류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컬러 코드로 읽었을 때 값을 적는 거고요. 메저들은 저희들이 DMM으로 실제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을 하면 이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를 뒤에 계산해 보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월스트 케이스 톨러런스 안쪽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저항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톨러런스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컬러 코드를 읽은 값이 있고요. 이것분에 측정한 값에서 컬러 코드의 값을 빼서 퍼센티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가변장을 테스트를 할 텐데요. 가변장은 터미널이 3개가 생겨 있습니다. 하나, 둘, 3개로 되어 있고요. 팅커캐드에 보시면 하나, 둘, 3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1번 터미널과 2번 터미널 그리고 2번 터미널과 3번 터미널 사이가 저항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하고 3번 사이에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2번 터미널이 저항을 픽업을 합니다. 그러면 2번 저항의 위치를 이 레버로 튜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팅커캐드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가변장입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중간에 이제 가변장 값이 나오는 데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가 영옴 1kΩ인데 이게 토탈 저항이 1kΩ예요. 1번하고 3번 사이가 1kΩ인데 여기를 다이얼을 돌리면 저항이 1번, 2번 사이의 저항이 420옴이고요. 3번, 4번 사이의 저항이 2번, 3번 사이의 저항이 580옴 정도 됩니다. 둘을 더하면 1K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티지 디바이더를 사용을 해야 될 때 보통 가변장이 필요한데요. 이런 가변장을 사용을 할 때 이 값에 따라서 저항값들이 변하게 되는데 전체 저항값은 변하진 않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1번하고 3번 사이, 1번하고 3번 사이 저항은 가만히 있는데 2번에 있는 저항의 픽업하는 위치가 움직이면서 1, 2번 사이의 저항과 2번, 3번 터미널 사이의 저항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장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저희들이 이 가변장의 턴을 카운터 클라우드로 완전히 잠그면 제가 처음에 팅커패드에서 가변장을 보여드렸듯이 1번, 2번은 0음이고 2번, 3번에 풀 저항이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클락와이즈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저항이 R12 이게 1번, 2번 터미널 사이의 저항과 2번, 3번 사이의 터미널 저항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포텐시오미터 혹은 가변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각 터미널 사이의 저항들을 측정을 하고 이 둘을 더했을 때 저항, 이 둘을 더하면 아비어스하게 전체 저항이 재지겠죠. 그죠? 전체 저항은 변하진 않지만 개별 저항들은 값이 변하게 됩니다. 포텐시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항 네트워크를 테스트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테스트는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어떤 특정 지점으로 잡게 되면 그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전압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레퍼런스 그라운드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퍼런스 그라운드로 옮겼을 때 측정하는 방법. 전압 값은 그라운드가 레퍼런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만 터미널 사이의 전압 디퍼런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어떤 노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노드의 전압들은 달라지지만 브랜치 간, 노드 간의 전압들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DMM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오음의 법칙을 테스트를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항상 오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측정을 할 때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전류에 맞춰져서
매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보드가 흐르는 전류들이 1.5A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수밀리에서 수십 밀리암페어 정도 되는 전류를 재게 되면 오차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V꼴 IR이라는 식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그 기울기를 찾아서 저희들이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가 저항값에 비례한다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례값이 측정할 때마다 비례값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오차가 작아지는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값이 가장 작아지는 이게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슬롭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들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프리랩이 그 옴즈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지금 파이썬 패키지가 여기에 보시면 파워 오브젝트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데요. 저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전류하고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로 측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스트럭터 부분이고요. 여기가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용하진 않아요. 예전에 할 때 이제 옵셋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썼었는데 지금 캘리브레이션 없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쓰진 않고요. 여기는 전류를 측정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옴의 법칙을 테스트를 해서 저항값을 매저하고 플라팅하는 과정들을 할 텐데요. 마지막 프리랩은 여기 있는 코드들을 이제 여기를 따라서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동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코멘트를 다시면 됩니다. 여기에 코멘트가 다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스테이지인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마지막 프리랩일 텐데 프리랩 가이드는 제가 따로 문서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음번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옴의 법칙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제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항이 없네요. 그 다음에 실습할 내용은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그 예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나중에 다음 주 실험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키지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패키지 중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항을 측정하고 칼라 코드를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톨러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전압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옴의 법칙을 검증하는 것까지가 다음번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주말 이게 언제까지 마감이 되어 있죠? 3월 29일. 네, 월요일까지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시고 예비 보고서를 3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과제 쪽에 가서 이제 낸 과제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틀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오늘 자정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실험 시간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수정한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업했던 건 혹시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홈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사용하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여기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먼저 맨 위에 이제 컨스트럭트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트가 있는데 여기에 내부 변수로 언더바 rx, 언더바 ix 이렇게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고요. 언더바 에러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게 언더스코어가 뭘 뜻하죠? 그냥 변수 썼을 때랑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 두 개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수를. 저 언더스코어가 있으면 프라이빗 변수가 됩니다. 없으면 퍼블릭 변수가 돼요. 그러면 객체에서 쟤를 억세스하는 방법이 달라요. 퍼블릭 변수면 오브젝트에서 그냥 얘 변수를 그냥 바로 불러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 변수로 되어 있으면 이 내부 변수 값은 억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변수를 억세스를 하려면 get이나 set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R이나 getI 그러니까 레지스터 값이나 리얼 값이나 이미지 값을 불러오려면 이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setR, se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변수를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보안이 여기 있는 값을 아무데나 억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부 변수들 중에 이제 중요한 변수들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신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면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따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값을 읽어가거나 혹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때 정수 같으면 사실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퀄을 놓으면 되는데 플로팅 포인트를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뒤에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 레벨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해 냈는데요.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값은 나중에 그 set erro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rror 레벨을 세팅해서 다시 이 error 값을 바꿀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컨스트럭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dder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컴플렉스 넘버, 이 클래스 오브젝트의 플러스 오퍼레이터의 오버라이드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고요. 리얼끼리 더하고 이미지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섭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그 리얼끼리 혹은 같은 이미지끼리 빼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직접 억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get 메소드를 가져와서 이제 빼거나 더하거나 해야 됩니다. 복소스 멀티플라이는 리얼끼리 곱하고 이미지너리 곱하게 되면 그 컴플렉스의 스퀘어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리얼은 이렇게 이미지너리 곱한 것에 마이너스, 리얼끼리 곱한 것은 포지티브가 되고요. 크로스로 곱해진 리얼 이미지너리 곱해진 것들은 서로 그냥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플렉스 멀티플라이어고요. 디바이더를 만들 때는 컴플렉스 넘버 두 개를 디바이딩을 할 때는 그 디바이더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몇 번 있죠? 여기에 9번에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를 나눌 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때는 컴플렉스 넘버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크기는 크기끼리 나누고요. 각은 빼면 됩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기트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리얼 이미지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매그니튜드 두 개를 레이쇼를 내서 크기 비를 내서 크기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앵글 값을 찾아서 크기와 앵글을 알게 되면 리얼 이미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디바이딩을 했고요. happen to be 이 매그니튜드가 제로가 되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바이트 오브 파이썬 책에 보시면 뒤에 표준 익셉션이 있어요. 예외 처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혹은 뭐 그 지금처럼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표준 익셉션들이 발생을 합니다. 얘를 트라이 했을 때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익셉션들이 얘가 0이 되면 디바이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는 표준 익셉션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익셉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메시지를 그냥 리턴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예외 처리가 어떤 메시지가 날아왔는지 나중에 터미널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디바이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퀄리티는 실제로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는데 리얼끼리 서로 같고 이미지끼리 같으면 됩니다. 근데 같은 정도가 문제거든요. 두 개를 빼서
0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플로팅 포인트는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렐러티브 에러를 찾아냅니다. 제가 이 식을 어느 거와 유사하게 생겨 있느냐 하면요. 여기 식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R 컬러 코드에 대해서 할 때 R 컬러 코드 분의 디퍼런스 델타 나누기 진짜 값이죠, 그죠? 그게 퍼센티지, 프랙셔널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매저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개의 디퍼런스를 낸 다음에 원래 있는 값으로 나눠서 프랙셔널 에러를 내는데 얘가 제로가 되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뒤에 에러를 추가를 해놨어요. 지금 내가 매저하고 싶은 에러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요 계산할 때 이게 앱솔루트 밸류를 취했죠, 그죠? 저게 혹시 제로가 되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뒤에 내가 이제 0이라고 생각하는 레벨을 뒤에 더해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걔가 내가 설정한 에러 레벨보다 작으면 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톨러런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는 멘티자 끝까지 다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큐러시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맞으면 같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할 때 어떻게 비교할 건지 이건 제가 요구하진 않았었는데요. 이거에 봐합니다. 같지 않다고 하는 거.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 어떻게 오퍼레이딩 할 수 있느냐 하면 받은 거에 이거하고 같다는 걸 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같지 않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게 크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제가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얘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용도가 달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뒤에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했을 때 예, 정상적으로 떨어져 나오고 마지막에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G 값이 리턴이 되는데 두 개 디바이딩을 하게 되면 이 G 값이 어떤 값이 남아 있으면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고 하고 G에서 넘어온 메시지가 뭔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이제 프로트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이 발생했다고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A 엔터를 치면 어떤 값을 알려주죠,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print A, 컴플렉스 넘버, print A를 하면 또 두 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냥 A라고 찍었을 때는 1.1 플러스 J 2.3이라고 print A라고 하면 컴플렉스라고 찍어주고 뒤에 더해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 넘버의 클래스에서 어떤 오브젝트든지 비슷합니다. 어떤 오브젝트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걸 프린트하라고 했을 때는 representation 메소드가 떠요. 요게 뜹니다. representation 메소드가 이때 불려집니다. 그리고 string 메소드는 print라는 명령을 줬을 때 그때는 이게 콜이 됩니다. 두 개가 유사하지만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들어갈 때는 얘가 콜이 되고요. 프린트물을 쓰지 않고 직접 값을 찍었을 때는 representation 메소드가 콜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찍으면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이가 B하고 A가 서로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같으냐 라고 치면 false가 뜨죠. 근데 이제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true가 뜨겠죠, 그죠? 이게 어느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이냐면 equal하고 not equal하고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다고 할 때는 그 연산자를 사용하고 같지 않을 때는 부정을 하면 되죠, 그죠? 같지 않다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컴플렉스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 뒤에 점검하는 데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작업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게
그 컴플렉스 넘버를 디바이딩을 할 때요. 이제 a 플러스 jb 나누기 b 플러스 b가 아니고 c겠네요. c 플러스 j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분자 분모의 컨주기트를 곱해요. 그러면 분모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a 플러스 jb에 c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ac 플러스의 bd 이게 리얼 파트가 되고요. 이미지리 파트가 되는 부분은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하면 디바이딩이 되긴 하죠.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를 저희들이 폴라폼으로 바꾸면 됩니다. 폴라폼은 크기하고 앵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모의 매그니튜드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루트 시킨 이게 매그니튜드가 이제 뉴머레이터 쪽에 있고요. 디나미네이터 쪽에. 그리고 앵글이 있겠죠. 그죠? 각은 이것뿐이 이거의 앞 탄젠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타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해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적게 돼요. 매그니튜드하고 앵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거나 혹은 이렇게 적으면 매그니튜드끼리 나눠지고 각은 익스포넨셜끼리 나눠지게 되는 빠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더하거나 나누고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기트를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매그니튜드 앵글로 폴라폼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나누셔도 돼요. 그 코드를 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TA한테 체크 받으시고 가시면 돼요. 뒤에 다 한 친구들 체크해주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확인받고 예, 확인해주고. 예. 익스포넨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작긴 작는데 K 사이가 살았는데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수 위에 네. 어떤 배치수가 올라왔을 때 이건 오일러 공식을 들어보세요. 예. 오일러 공식은 얘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익스포넨셜에 A 플러스 JB 이렇게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우리가 그냥 이게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C라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면 얘가 리얼텀이 있고 이미지네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E에 요즘 리얼텀 곱하기 E C에 JB 이미지네이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미지네이터인데 J가 붙어 있으면 E C의 리얼텀에다가 코사인의 우각 플러스의 J 사인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지금 작업할 때 여기 get i라고 왔잖아요. get i가 이미지를 여기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여기 리얼텀 익스포넨셜 리얼텀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리얼 값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 값이 돼요.
이북 네, 이거 getR이 요 부분이에요. 리얼을 가져와. 이게 이제 x가 보면 얘가 a 플러스 jb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리얼 텀, 이게 이미지 텀. x에 getr을 하면 이게 a가 넘어가요. 이게 실수가 없어 보여요. getI가 실수분 가져오라, 실수분 가져오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랑 빼가지고 따로 표시해. 그렇죠. 이게 이제 리얼 값하고 이미지를 두 개를 해서 컴플렉스로 리얼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나타내죠. 해가지고 근데 수하면 이게 코드랑 상관없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적용을 실험에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RC외로 같은 경우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에 이제 페이지 노테이션을 쓰거든요. 그 페이지 노테이션 때 이게 돼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기를 따져서 여기가 너무 이걸 이해하는 것 빼가지고 네, 영어는 주시면 0을